자, 안녕하세요.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교사 윤현철입니다. 오늘 각기둥과 각불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단원 도입을 했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본 학습 차시인 각기둥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수학책 28쪽을 좀 펴주시고요. 수학 익힘은 오늘 공부하고 나면 18쪽과 19쪽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뭐 다음 주 라이브 수업에 대해서 뭐 신청곡을 올리고 있는데 수업과 관련된 채팅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채팅과 선생님의 목소리 그 다음에 영상은 녹화되고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채팅으로 이제 공적인 내용 그리고 교육적인 내용만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책 피는 시간 조금 더 기다려 주겠습니다. 수학책 28쪽부터 31쪽까지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다음 시간이 체육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 시간 조금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최대한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용 빠뜨리지 않고 28쪽부터 오늘 목표는 31쪽까지 여러분이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교과서를 피고요. 오늘 즐겁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오늘 학습 문제는요. 입체 도형 이랑 평면 도형이랑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입체 도형이랑 평면 도형이랑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이제 지난 시간처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입체 도형 중에서 각기둥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각기둥을 배운다면 각기둥에서 그 구성 요소의 밑면과 옆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각기둥이 무엇이고 각기둥의 밑면이 무엇이고 옆면이 어떤 것인지 아직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오늘 이런 걸 배운 거구나 이런 걸 배울 거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입니다. 그림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크게 보도록 하죠. 지금 연수랑 중기랑 어떤 상황이냐면요. 연수랑 중기랑 수학 문화관, 수학 체험관에 왔습니다. 수학 체험관에 왔고요. 그 중에서 입체관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입체관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고 입체관 로비에 보면 이렇게 선반 위에 여러 가지 물체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이는 물체가 바로 7가지가 보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구분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평면 도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평면 도형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면 도형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평면 도형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볼까요? 선생님도 여러분 채팅창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보는 것처럼 평면 도형은 평면 위에라고 하면은 약간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좀 표현하면은 평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평면에 포함된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파를 보시면은 선생님이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그다음에 다와 사는 평면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도화지 같지만 도화지를 평면이라고 했을 때 평면 안에 포함된 이런 삼각형, 사각형, 원 우리가 뭐 4학년 때 배웠던 이런 도형들을 우리가 평면 도형이라고 합니다. 재호가 납작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납작하다 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수학 시간이니까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 평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 사 요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평평한 면
완전히 위에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 올려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체 도형, 우리가 배웠던 직육면체, 5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직육면체 높이를 가진 6개의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직육면체도 입체 도형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2학기 때 배울 거지만 이런 1학년 때 배운 그런 용어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요게 기둥 모양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역시 입체 도형의 한 가지고요. 요것 그림과 요것 그림도 역시 공 모양, 뭐 기둥 모양, 뭐 요렇게 입체 도형이라고 분류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연수와 중기는 바로 수학 체험관 안에 있는 입체관 안에 있고요. 연수와 중기가 본 물건은 바로 이런 도형들입니다. 이 중에서 연수와 중기가 말하기를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을 구분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연수가 말했죠. 직육면체와 같은 도형, 직육면체를 포함한 직육면체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도형들을 우리가 입체 도형이라고 하고, 준기가 말하고 있는 것, 다각형 원, 다각형이라는 말은 이 삼각형과 사각형을 포함한 다각형과 원은 평면 도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학년 때 학습했던 직육면체는 바로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 중에서 어떤 도형에 속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평면 안에 포함된 도형이 아니고 높이를 가지는 평면 위에 올려져 있는 도형, 평면에서 벗어난 입체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는 이제 평면 도형을 배우지 않을 거예요. 이번 단에서는 입체 도형 중에서 특별한 성질을 가진 입체 도형을 배워볼 겁니다. 자,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어떻게 있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좀 설명해 줄게요. 각도 평면 도형입니다. 선생님이 평면 도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흔히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면을 포함한 그러한 다각형만 평면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각형 말고도 원도 평면 도형이지만 각도 평면 도형이에요. 각의 의미가 뭐냐면 한 점과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합니다. 한 점과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어진 점. 이것도 역시 평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평면 도형입니다. 잠시만, 지금 영상이 조금 끊긴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채팅을 잠깐 해줄게요. 선생님 영상이 좀 끊기지만 영상에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주로 잘 듣고 있으면 되는데 뭐 화면은 별로 그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 됩니다. 선생님 목소리를 쭉 듣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서진이 말처럼 캠 화면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화면들이고 선생님 목소리를 잘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 도형을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으로 분류하면은 입체 도형은 저기 보이는 선물 상자 있죠. 선물 상자 그리고 도시락 모양의 기둥 모양 요거를 라라고 하고요. 라도 입체 도형이고, 그 다음에 그 막대 과자 막대 과자 요렇게 요런 모양도 기둥 모양의 일종인데 요것도 입체 도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공이 놓여 있는데 축구공도 입체 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 도형은 마찬가지로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도화지 위에, 도화지를 평면이라고 하면 되고 도화지 안에 들어가 있는 다각형 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림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각도 역시나 평면 도형일
요렇게 가라마가 가나라바가 입체도형이고 평면도형은 나다사가 평면도형입니다. 자, 다음 장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라마바 입체도형 4개를 골랐는데 그 4개 중에서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예. 입체도형인 거는 가라마바, 그러니까 그 선물 상자랑 뭐 도시락이랑 그 과자 상자랑 공이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모든 면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은 모든 면이 평면이 아니에요. 주로 다 모든 면이 곡면이란 말입니다. 구부정한 곡면이기 때문에 반은 제외를 하고, 라 같은 경우도 위에 보이는 거와 밑에 좀 깔린 면이 선생님은 평면이지만 그 옆에 둘러싸고 있는 게 기둥처럼 이렇게 빨대처럼 굽어져 있는 곡면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와 라는 모든 면이 입체 도형이긴 하지만 평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입체 도형 중에서 모든 면이 평면인 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선물 상자와 과자 상자를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번 물음에 대한 정답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실생활에서 이런 구체물로 분류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약간 뭐라 그러냐면 기호나 이런 좀 모델 전에 모델이라고 하는데 모델 전에 요걸로 갖고 한번 이제 분류를 해봐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왜 구체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구체물로 분류를 하다 보면 물론 좋지만 그 안에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1학년 때는 전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1학년의 그 도형을 바라보는 수준은 이런 구체물로밖에 할 수 없지만, 이제 6학년 정도 되면 구체물 말고도 이런 모형을 가지고 도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물을 접어두고 이런 모형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형을 준비한 이유는 도형의 성질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뭐 변이 몇 개냐, 면이 몇 개냐, 꼭지점이 몇 개냐, 뭐 이런 것들, 모서리가 몇 개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도형, 뭐 교과서에도 있는데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6개. 6개를 여러분들이 조금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류를. 그런데 이제 수학에서의 분류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5학년 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분류는 무엇인 것과 무엇이 아닌 것, 요렇게만 분류합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분류할 때는 뭐 철에 예를 들어서 뭐 자석에 붙는 것, 물에 녹는 것, 뭐 알갱이가 큰 것, 채를 통과하는 것, 뭐 냄새가 나는 것, 뭐 요렇게 분류를 하지만 수학에서는 기준 하나를 정하고 무엇인 것과 무엇이 아닌 것으로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을 먼저 한번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 채팅창이나 학습장에 나의 기준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6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적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과 그것이 아닌 것으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딱 봐도 쉽게 구분이 갈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류를 할 것 같아요. 위아래로 마주보는 면이 있는 경우와 뭐 위아래로 마주보는 면이 없는 경우,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뾰족한 모양이 있는 것과 뾰족한 모양이 없는 것, 이렇게 해도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류 기준을 세웠다면은 뭐 밑에 바닥의 놓인 모양이 밑에 바닥의 모인 모양이 뭐 사각형인 것과 사각형이 아닌 것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렇죠. 민서 말처럼 밑면과 윗면의 모양이 똑같고 밑면과 윗면의 평행한 것과 아닌 것. 그래요. 모양이 합동이고 평행하다. 굉장히 좋은 분류 기준입니다. 네, 또 민서 말고도 또 한번 이렇게 어, 분류를 했으면 선생님 좀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 밑면과 윗면을 정확하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민서의 말에 의하면 밑에 있는 면을 밑면이라고 한 것 같고 위에 보이는 면을 윗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면이 합동이고 평행한 것과 아닌 것. 정화 같은 경우는 면의 개수 같은 경우는 보자. 정화의 분류 기준을 보면 그런데 정화야, 면의 개수는 두 개로 나눠지지가 않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면의 개수가 4개인 것, 면의 개수가 6개인 것, 면의 개수가 5개인 것, 면의 개수가 7개인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기 보니까 면의 개수가 몇 개인 것과 아닌 것 이렇게 분류하는 게 더 수학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왜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하라고 한 거냐면 이 중에서 오늘 수업에 쓰일 모형이 있고 수업이 오늘 수업에 안 쓰일 모형들이 있어. 그래서 안 쓰일 모형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자는 겁니다. 기후 같은 경우는 옆면이 삼각형인 것과 옆면이 사각형인 거, 좋은 분류 기준이에요. 옆에 둘러싸고 있는 면이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준우 같은 경우는 밑면과 옆면이 수직인 것과 수직이 아닌 것. 그래. 선생님이 아직 밑면과 옆면을 정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밑에 깔린 면을 밑면이라고 하는 것 같고 옆면은 옆으로 둘러싸는 면이 옆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수직으로 만나는 것과 수직으로 만나지 않는 거 이것도 좋은 분류 기준입니다. 선이 같은 경우는 밑면이 한 개일 건가 아닌 것 그것도 괜찮아요. 밑면 좋아요. 선생님이 이따가 밑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분류해 봤어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것, 평행한 면이 두 개를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행하면 요거랑 평행하단 말이에요. 평행한 걸 포함하고 있고, 나 같은 경우도 요거랑 요게 평행합니다. 마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용해간 거 요게 평행한 면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랑 마랑 아니죠. 다가 아니고 다랑 라랑 바 같은 경우는 평행한 면이 없어요. 평행한 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물론 여러분들의 분류 기준도 선생님 정확하게 존중합니다. 이렇게 오늘 채팅에 참여한 친구가 5-6명밖에 없는데 조금 더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야지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수업에서 쓰이지 않을 거 요거는 분류를 했으니까 다랑 라랑 바는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배워보고 오늘은 가, 나, 마를 가지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이 더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류한 것 중에 뭐 다랑 라랑 바랑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요거는 한번 배워보고 오늘은 여기 가, 나, 마만 가지고 한번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마는 이거 말고도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채팅으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분류한 거는 평행한 면이 두 개가 있는 것과 두 개가 있다라는 공통적인 성질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이것 말고도
평행한 면이 두 개 있다라는 거 말고도 여러분의 채팅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채팅에서 말한 것도 있어요. 뭐 옆에 있는 면이 모두 가, 나, 마가 모두 어떤 모양이다.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면들이 보통 어떤 모양이다. 뭐 이런 공통점도 찾을 수 있겠죠. 채팅창에 좀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누가 수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찾았는데 제호가 제일 먼저 달아줬습니다. 옆면이 사각형이다. 맞아요. 가, 나, 마 모두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면들이 사각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공통점입니다. 또요. 이서진 옆에서 둘러싸고 있는 면이 직사각형이다. 좋아요. 우리가 아직 옆면이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이처럼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면이 직사각형이다. 맞아요. 재호는 사각형이라고 했고 서진이는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선생님이 이따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좀 들려줄게요. 네. 정화가 말했죠. 밑면과 옆면이 모두 수직으로 만난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찾네요. 오, 좋아요. 민서 채팅이 진짜 좋은데 밑면이 서로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 밑면이 지금 민서는 밑면을 아직 정의하지 않았지만 이따가 하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조금 더 고쳐준다면 위에서 보이는 면과 밑에 깔린 면 두 면이 서로 똑같다.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말하면 합동이다라고 말하겠죠. 그런 공통점을 찾았어요.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 5개 정도 찾았는데 수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선생님 지난 시간에 단원 도입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요거는 뾰족한 모양이다. 뭐 요거는 잘 굴러간다 라는 수준을 벗어났어요. 그런 거는 1학년 때 배웠던 모양을 좀 직관적으로 아는 수준이고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 도형을 봤을 때 그 안에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단계란 말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혜 채팅 훌륭합니다. 지혜 평행하다 좋습니다. 평행하다 기가 막힙니다. 네. 정말 좋은 평행으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경진이가 말한 것처럼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위에는 이렇게 평행하다. 굉장히 윗면과 밑면이 평행하다. 좋은 공통점들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수준을 벗어나서 5학년, 6학년이 됐으니까 도형을 바라볼 때 성질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준우가 밑면이 한 개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좀 밑면을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우 도형을 n각형이라고 하면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다. 좋은 공통점이네요. 맞지요? 아니요. 정화야. n은 그 내추럴 넘버의 자연수를 뜻하는 걸로 n을 대문자로 써도 되고 n을 소문자로 써도 돼. 보통 너희가 이제 중학교 때 가면 집합을 배우게 되면 n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그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 것을 대문자 n이라고 하고 그 자연수 중에 n은 하나의 자연수를 뜻할 때는 소문자 n을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우가 말한 것처럼 n이라고 써도 소문자 n이라도 무방할 것 같아. 기후가 괜찮아. 소문자든 대문자든 어쨌든 너는 지금 정해지지 않은 자연수의 하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지? 좋아. 정민이가 말했지. 밑면의 크기는 서로 같고 옆면의 크기는 같다. 옆면의 크기가 같진 않은 것 같아. 정민아. 왜냐하면은 옆면은 아직 잘 배우진 않았지만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면이 있잖아. 크기가 똑같은 옆면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옆에 있는 면이 모두 같진 않아. 왜냐하면 여기 보이니? 요거랑 요 면이랑 요 면이 같진 않거든. 그래서 옆면이 항상 같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굉장히 잘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발견한 공통된 성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말했지? 지혜가 말하던 평행하다 뭐 이런 거랑 합동이다. 요게 핵심이야. 요 보면은 마주 보는 면, 요 면과 요 면이
평행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 합동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나에서도 서로 평행한 것뿐만 아니라 합동이라는 거지. 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게 오각형이니? 오각형이 똑같은 모양이고 평행하다는 거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요게 핵심이야. 맞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봐요. 오늘 수업에 선생님이 너무 힘이 납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선생님 너무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 공통적인 성질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이름이라는 게 단원명이 지금 이름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이러한 모양들을 바로 각기둥이라고 할 거야. 각기둥을 할 건데요. 이미 각기둥을 알고 있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발견한 공통된 성질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이름을 비록 사용하지 않을지언정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옆면과 밑면이 수직으로 만난다, 또는 뭐 기우가 말한 거, 재호가 말한 거, 서진이가 말한 거, 서원이가 말한 거, 민서가 말한 거, 경진이가 말한 거, 지성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 수학적인 성질, 공통적인 성질이 드러나는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게 선생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각기둥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통된 성질을 드러냈기 때문에 공통된 성질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한번 지어본다면 글쎄, 평행하고 합동이니까 두 평행 뭐 합동 입체도형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이런 이름을 한번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우리가 발견한 성질을 가지고 이따가 채팅창 올라오면은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요거처럼 이런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각기둥. 네. 그런데 선생님이 이 각기둥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대표적인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속한 대표적인 성질은 바로 두 개의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발견한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발견하는데, 입체 기둥, 좋아 정화야. 입체 도형이면서 기둥 모양이기 때문에 입체 기둥, 좋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발견한 공통된 성질이 드러날 수 있는 이름이면 더 좋겠어. 3차원 기둥도 입체 기둥이랑 더 좋은데 우리가 발견한 공통된 성질이 드러났으면 더 좋겠어. 합동 입체 도형. 그렇지, 민서처럼 합동인 거를 포함한 입체 도형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 자, 그럼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이거는 면이 있잖아. 면이 평행을 한데 이제 평행한 두 면이 서로 합동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 선이 수직 입체기둥. 좋은 것 같아. 수직 입체기둥 좋은 것 같아. 채윤이 두면 합동기둥. 좋은 이름이야. 두면 합동기둥. 좋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합동이랑 평행이라는 글자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이름이야. 자, 다시 채팅창이 좀 늦게 올라와서는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 선생님이 본 요런 도형은 두 개의 면이 서로 평행은 하지만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배운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혜가 사다리꼴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한쪽 면이
둘러싸고 있는 면 중에 한 개의 면이 사다리꼴 같아. 사다리꼴 같아. 그렇지. 기우랑 막 관우 같은 건 합동 입체기둥이라고 했고, 민서가 이거는 합동은 크기가 같고 모양도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모양은 같으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합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기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기둥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 정식 명칭은 뿔대라고 합니다. 뿔대. 뿔에서 뿔에서 밑에 놓인면을 기준으로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딱 잘라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요거를 뿔대라고 합니다. 각뿔대라고 합니다. 각뿔을 먼저 배우고 요거를 배우면 더 좋기 때문에 나중에 각뿔 시간에 좀 더 배워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각기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아우, 대답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 1과 2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뭐 과학 시간에 프리즘 압니까? 프리즘? 프리즘 그림 1에 한번 봅시다. 그림 1에 요러한 삼각형이 있는데,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이제 딱 평면에서 이렇게 딱 수직인 면으로 이렇게 딱 빛을 비췄을 때, 요런 거는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면, 요거랑 색칠한 거 요거랑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그림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그림 1번을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쌓아 올렸어요. 비스듬하게 빛을 비춰서 이렇게 만든 도형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면이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렇지. 프리즘 다 울고도 알고 있네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면이 평행하고 합동이면은 이거는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 채팅창에 한번 달아볼까요? 이거는 요 두 번째 그림, 요게 각기둥일까요 아닐까요? 요걸로 선생님이 이 교과서를 집필할 때 엄청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한번 댓글에다가 한번 달아볼까요? 자, 분명히 요거는 각기둥이 확실해요. 선생님이랑 약속한 바에 의하면 두 개의 면이 평행하고 합동이면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것도 평행하고 합동이란 말이죠. 비스듬하게 올렸기 때문에 요런 거는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밑면과 옆면이 수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원이는 지금 각기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네요. 그렇죠? 또요? 없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프리즘이 뭔지 모르겠어요. 프리즘은 그냥 이런 모양을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딱 빗으로 쌓아 올려서 그 만들어진 기둥 모양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없다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각기둥은 사실 직각기둥만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옆면이 직사각형인 것만 배우기 때문에, 지금 요 그림이 각기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옆면이 수직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두 개의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기만 하면 이것은 각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옆면과 밑면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공통적인 성질은 우리가
아까 전에 모형 중에서 가, 나, 마에서 이 세 개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성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밑에 있는 면과 옆으로 둘러싼 면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성질을 대표적으로 해서 각기둥의 이름을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각기둥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뭐냐면 두 개의 면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직이건 아닌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답을 말해주면은 옆에 있는 이 도형은 각기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기둥은 두 개의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것도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각기둥이 맞습니다. 그러한 각기둥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채팅창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수직으로 안 만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두 개의 면이 평행하고 합동인 것 중에서 밑에 있는 노인면이나 위에 있는 면이 옆으로 둘러싸이면과 수직으로 만나고 직사각형을 이룰 때 우리는 이 각기둥을 뭐라고 그러냐면 직각기둥이라고 합니다. 또는 직기둥이라고 합니다. 각기둥이지만 직각기둥 또는 직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옆에 있는 건 뭐냐? 각기둥은 각기둥인데 수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빛기둥이라고 합니다. 빛각기둥이라고 합니다. 빛각기둥. 이것도 각기둥입니다, 여러분. 처음 알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교과서를 집필을 할 때 좀 여러분 수준에서 이런 거를 이제 빛각기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빛각기둥을 완전히 좀 배제하고 직각기둥만을 가지고 이렇게 교과서를 구성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제 선생님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언젠가는 배우게 될 거고 미리 이제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각기둥은 빛각기둥과 직각기둥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나 뭐 여러 교수님들이랑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초등학교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그냥 빛각기둥은 가르쳐 주지 말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 이런 딱 직각기둥만 가지고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넘겨보면은 이거 보이는 것처럼 빛각기둥은 보이지 않아요. 다 직각기둥만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을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업한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거 각기둥은 이런 것도 각기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면 좋겠고, 이름은 빛기둥 또는 빛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굉장히 그 도형을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성질을 갖고 그거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기둥을 뭐 민서가 정의했던 것처럼, 민서가 물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민서가 정의했던 것처럼 뭐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나는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했다면 나중에 되면은 그런 성질로 이름을 지어버리면은, 그런 성질로 이제 그거를 정의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빛각기둥은 나중에 각기둥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도형이라는 거를 이름을 짓고 성질로 정의를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성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기우랑 간우랑 말했는데 이게 빛각기둥 같은 경우는 아마 고등학교 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중학교 좀 모르겠어요.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아무튼 초등학교에선 나오지 않고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니네가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야 각기둥이 뭐야 그러면은 지나치게 많이 뭐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말보다는 두 개의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다 이런 말로 각기둥을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시요. 아이고.
자, 설명을 좀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담으로 좀 넘어가고, 자, 그러면 각기둥을 모두 한번 찾아봅시다. 교과서에 있는 29쪽 맨 아래입니다. 각기둥을 모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도형 중에서 그렇죠. 기호야 맞아요. 밑면이 평행하고 2개 합동이면 다가 아니라 2개의 면이 평행하고 합동이면 각기둥입니다. 네. 밑면이 평행한 게 아니라 2개의 면. 자, 2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기둥을 모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각기둥을 찾으려면은 뭐라 그랬죠? 옆면이 수직으로 만나고 그렇게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다 그랬죠? 2개의 면이 평행한 2면이 있고 그 평행한 2면이 모두 합동이면은 각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 면과 요 면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합니다. 나 같은 경우도 요 사다리꼴 모양의 2면이 보입니까? 요렇게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2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가나라가 바로 지금 민서가 대답한 것처럼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는 왜 각기둥이 아니고 라는 왜 각기둥이 아닌지 한번 채팅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각기둥인가요? 다. 왜 안 될까요? 다는. 다는 왜 안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누가 채팅창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기둥이잖아요. 민서가 각기둥이라고 말했네요.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채팅창이 10초 뒤에 올라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 줄게요. 다가 왜 맞아요. 민서가 잘 대답했어요.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어야 되는데 라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말했듯이 그렇죠. 다각형이 아니고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에요. 맞아요.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에요. 밑면이 뭐예요? 다는 원입니다. 원은 다각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하고 2개의 면이 합동이지만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각기둥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라는 각기둥인가요? 라는 각기둥입니까? 라는 봅시다. 맞아요. 마는 역시 당연히 평행한 2면이 없기 때문에 각기둥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 나, 라가 각기둥이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겨냥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냥도는 우리가 무엇을 겨냥도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딱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면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겨냥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냥도를 나타낼 때는 보이는 면의 모서리는 실선으로, 눈에 보이는 실선으로 그려주고 뒤에 보이지 않는 면의 모서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겨냥도라고 합니다. 오늘 요거를 한번 해보는데 요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에다가 30쪽입니다. 겨냥도를 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하고, 자, 이제 31쪽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지금 지금 수업한 지 한 이제 50분인데 오늘 뭐 수업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 시간을 조금 깎아 먹더라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 우리가 각기둥을 정의할 때 선생님이 좀 계속 답답했어요. 이 말을 하면 안 돼 갖고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려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한 후에 정확히 정의한 후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어떠한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평행한 두 면, 뭐 두 개 밑에 놓여 있는 면,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정의를 했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각기둥에서 가장 중요한 요 평행한 두 면,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면의 이름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색칠된 거 한번 보입니까? 색칠된 거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바로 민면이라고 합니다. 민면. 선생님이 어제도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민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바로 이거예요. 민면은 밑에 있는 면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민면? 기본이 돼 있는 면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이 되는 면. 여러분들 영어로 베이스라는 말 압니까? 베이스라는 말이 기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좀 밑에 깔려 있다, 좀 아랫부분에 있다, 이렇게 어떤 기둥이 저변에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가장 기초 공사를 하면 밑에 이렇게 좀 깔고 있고 이런 식의 베이스라는 원래 뜻이 있었는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본면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됐을 텐데,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면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오진아, 선생님 지금 수업하고 있어. 자, 이렇게 기본이 된 면을 우리가 민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면이라고 했을 때 밑에 놓인 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이 돼 있는 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민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밑에 놓인 면, 밑에 있으니까 민면이다,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각기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면, 가장 중요한 면이 이 바로 민면이다. 그럼 이 각기둥에서 민면은 몇 개가 되냐면, 각기둥에서 민면은 몇 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쌍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쌍이 바로 민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나중에 민면을 색칠해 보고, 그런데 선생님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각기둥인데 선생님이 말했죠. 평행하고 합동이면 민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각기둥에서는 바로 민면이 세 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돌리든지 간에 기본이 되는 면이 세 쌍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런 게 바로 사각기둥에서는 민면이 꼭 한 쌍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생님 이렇게 색칠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민면은 기본이 되는 면이지만 꼭 한 쌍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각기둥에서는 놓는 위치에 따라서 세 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면과 만나게 되면은 옆면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밑면과 옆면은 항상 수직으로 만나지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밑면과 옆면이 항상 수직으로 만나진 않아요. 빗각기둥에서는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는다,
고 해서 각기둥이 아닌 건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각기둥은 밑면과 옆면이 반드시 수직으로 만날 겁니다. 그래서 두 밑면과 만나는 면, 요거를 우리가 옆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모두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직각기둥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중에 빗각기둥에서는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각기둥은 모두 직각기둥이고, 옆면과 밑면은 모두 수직으로 만나고, 그때 옆면은 바로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옆면을 한번 찾아보고, 밑면과 옆면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원래 좀 40분 안에 마칠 수 없는 내용이에요. 40분 안에 마칠 수 없는 내용이고, 원래는 두 차시 내용인데, 두 차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성평가 문제랑 그 다음에 수학 익힘책 문제랑 뭐 이렇게를 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은 요걸로 마치고, 아마 선생님이 체육 과제는 천천히 다음에 다시 올라오도록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6학년 2반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6학년 1반이랑 3반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오늘 수학을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체육 과제는 안 하고 다음 체육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할 테니까, 남은 시간은 체육 과제를 생각하지 말고 수학을 익힘책이랑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끝까지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요걸로 마치고 수요일날 각기둥을 이름을 한번 지어볼 거예요. 각기둥이 밑면 우리가 배웠죠. 기본이 되는 면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달리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밑면에 따라서 각기둥을 한번 이름을 지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조금 더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5교시에